네, 안녕하세요. 교훈변호사들 채널에서 형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에이핑크의 멤버인 정은지 씨가 최근에 스토커를 고소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팬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정은지 씨의 집까지 찾아오고 오랜 기간 스토킹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연예인분들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일반인들도 스토킹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범죄가 처음에는 스토킹으로 시작을 했다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던 세모녀 사건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모녀 사건을 두고 만약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있었다면 살인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될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이 되었지만 이 법이 없더라도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있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처벌 수위가 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가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보니까 해당 법률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해당 법률을 보면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원, 음향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불안감을 조장했다라고 하면 해당 법을 적용받아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또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게 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규정되어 있고요. 그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문자도 보내고 본인 나체 사진도 보내고 이런 경우에 이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공영 계단이나 복도에 무단 침입한 행위로도 주거 침입죄의 기소에 이른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커가 이제 피해자의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복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가 힘들었고 매년 1.5배씩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의 신고 건수를 본다면 새로운 법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2021년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되었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 내용 위주로 보겠습니다. 제2조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하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그림이나 음성, 문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규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 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는 부분들이 입증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일회성에 그치면 처벌되기 힘들고요.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긴급 응급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m 이내에 접근 금지한다.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긴급 응급 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기간이 좀 비교적 짧다는 부분은 좀 다소 아쉬움이 있네요. 제18조는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흉기 또는 위험할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 범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보면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다른 법률에 비해서는 비교적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 항목에 보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수강명령을 병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해당 법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법이 이제 시행을 앞두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좀 다소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 또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라는 부분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부분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좀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가 두려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판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법률이 적용된 판례가 나오게 된다면 좀 해당 법조항을 좀 폭넓게 인정을 해서 좀 피해자를 가급적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